엄청난 분량의 이런 보고서를 클로드 코드가 뚝딱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이거 사람이 만들려면은 3박 4일 걸려요. 3박 4일.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들로 다 분석을 해준 거예요. 이메일 관리 대시보드. 얘가 방금 만든 거거든요. 방금 만든 거예요. 방금.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는 클로드 코드가 다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필요한 일들을 얘가 직접 다 해줍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이메일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다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참석 여부를 결정해서 내가 참석할 거면 캘린더에 5월 달에 만들어야 될 거고 21일 날 캘린더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메일도 가보면은 임시 보관함에 지금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안 온 거는 제가 거절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했는데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안하다. 요거 그냥 띡 보내기 누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게다가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초보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자동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올해 벌써 18년째 다루고 있고 주로 자동화 솔루션을 제작을 하거나 그리고 자동화 기업 강의를 다니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하는 자동화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클로드 코드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죠. 그리고 클로드 코드 외에도 코덱스, 제미나이는 조금 약한 것 같고 또 커서, 안티그래비티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클로드 코드보다 또 코덱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클로드 코드를 잘 쓰기 위한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클로드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클로드 코드를 설치조차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이었나요? 얼마 전에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라이브로 한번 알려드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클로드 코드 설치를 같이 따라하면서 처음으로 몇 달 동안 설치조차 못하다가 드디어 설치를 했다 이러신 분들도 좀 계셔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툴들을 설치를 하면서 재밌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제가 요즘에 메일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와요. 이 메일은 구글 G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G메일 그리고 구글 캘린더 그리고 또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 그리고 구글 닥스 이런 여러 가지 구글 관련된 환경에 이런 일들을 클로드 코드로 자연어로 되게 쉽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클로드 코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 클로드 코드로 내 메일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구글 캘린더 일정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구글 시트도 자동으로 뭔가 처리를 해주고 등등등 다양한 일들을 클로드 코드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개발자분들이나 혹은 클로드 코드를 파워풀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잘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전히 클로드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가 일단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클로드를 보기 전에 챗 GPT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원래는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예전이죠 벌써 2022년도 11월 30날 챗 GPT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2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이 달성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했고 그때 출시가 되자마자 한 달 내내 뉴스를 도배하고 유튜브를 도배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챗GPT가 나오고 나서 잘 안 썼어요. 그게 뭐야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좀 안 됐을까 하도 이제 뉴스랑 유튜브에 난리가 나니까 챗GPT를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챗GPT를 열심히 썼었고 그런데 이 챗GPT를 만든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좀 메모하면서 해볼까요? 자,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었죠. 이렇게. 근데 이 오픈 AI에서 일부 이제 연구원분들이 이 챗GPT가 원래 오픈 AI가 비영리 집단이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했어요. 너무 오픈 AI가 수익화를 하는데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일부 사람들이 퇴사를 해서 만든 게 엔트로픽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이 맞나? 철자를 모르겠네. 엔트로픽 맞네요. 엔트로픽. 자, 그래서 이 오픈 AI 출신의 연구원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엔트로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엔트로픽이 나와서 만든 챗GPT와 유사한 생성형 AI가 바로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픽에 다리오 아모데이와 다니엘라 아모데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이 아마 오픈 AI의 영리화에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이 세운 회사다. 그래서 뭐 더 비영리화 AI 안전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비영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는 않죠. 클로드도 동일하게 수익화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또 하나의 구글이 만든 게 제미나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좀 약간 3파전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외에도 비슷하게 이제 좀 뭐 퍼플렉시티라던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던가 이런 좀 더 비슷한 툴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는 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로드로 넘어가서 클로드가 또 여러 가지 좀 나눠집니다. 원래의 클로드는 그냥 웹사이트예요. 클로드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채팅으로 챗GPT랑 똑같아요. 디자인만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클로드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채팅 기반이고 웹 기반이다 보니까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해도 웹상에서만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럴 뿐이지 내 컴퓨터에 어떤 접근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어보고 코드를 알려주면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내가 코딩하는 툴에 가서 붙여넣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첫 번째 툴이 바로 GitHub라고 하는 곳에서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었어요. 이게 2023년인가 언제쯤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1년에 $100였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나오자마자 제가 썼었는데 뭐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걸로 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커서였었어요. 커서 제가 이제 커서 엄청나게 좋아해서 이거는 2023년인가 나왔었고 그리고 커서가 2024년인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서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내 컴퓨터에서 코딩을 직접 AI가 코딩해주는 이런 툴이 나와서 아주 편리하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도에는 또 이제 커서랑 뭔가 비슷하게 나오는 뭐 윈드서프라던가 중국에서 나온 트레이 뭐 이런 툴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엔트로픽에서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2025년에 클로드 코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커서가 막 휘청휘청합니다. 뭐 지금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2025년 말에 제미나이가 만든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또 툴이 또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툴들 중에서 또 하나죠. 2026년에 나왔나요? 얼마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코덱스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이거는 구글에서 클로드 코드는 엔트로픽에서 그리고 커서는 애니스피어인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철자가 커서 AI 커서를 만든 회사도 여기도 직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애니스피어 맞네요. 애니스피어라는 회사에서 커서를 만들어서 제가 한동안 유튜브에도 이 커서 같은 거 영상을 꽤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AI를 활용한 코딩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툴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결국 뭘 써야 되느냐 가장 좋은 툴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현재 결국 가장 좋은 툴은 저 중에서는 클로드가 거의 1등이라고 클로드 코드가 1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등이 이제 코덱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티그래비티는 아직 좀 뭔가 그렇게까지 1, 2등을 다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커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 2등과 이제 공동 3등이 바로 커서 N 안티그래비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개발자분들은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한 두 가지 정도를 병행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렇다고 다 써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좋다고 하는 이 클로드 코드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클로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저 클로드를 데스크톱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클로드를 실행하면 클로드를 실행하면 데스크탑 버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요 클로드랑. 근데 그러면 왜 요 웹사이트 버전도 사용을 하고 데스크탑 버전을 왜 쓰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클로드는 자 이제 넘어가서 클로드 웹 버전과 클로드 데스크탑 버전이 있죠. 얘는 웹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웹이라서 내 컴퓨터 접근이 안 되죠. 근데 데스크탑은 내 컴퓨터 접근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랑 내 컴퓨터에 접근하는 거랑 뭔 차이냐? 내 컴퓨터에 접근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나 바탕화면에 파일이 너무 지저분한데 너가 알아서 파일들을 모두 분석해서 종류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을 분류해줘. 이런 걸 해볼게요. 이런 걸 하면은 얘는 클로드 웹은 내 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로드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바탕화면 경로를 먼저 확인한대요. 뭐 어떻게 확인할 건데 네가? 내 바탕화면에 봐봐, 클로드는 현재 리눅스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내 바탕화면에 접근할 수도 없대요. 심지어 내 맥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맥북을 또 쓰다 보니까 지금 얘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명령어만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명령어를 결국 내가 컴퓨터에서 터미널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실행을 하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클로드 웹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나의 세컨드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더 쉽게 그냥 뇌만 있어요. 뇌. 그래서 얘가 뭔가 어떤 작업을 못 해요.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거죠. 똑똑한 뇌인 거예요. 챗봇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질문만 해요. 근데 클로드 데스크탑 또는 클로드 코드 얘는 뇌뿐만 아니라 손발이 다 있는 진짜 요즘에 말하는 AI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웹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같은 어떤 도움만 좀 줄 수 있고, 물론 여기도 뭔가 파일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파일도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채팅창에만 남아있을 뿐 내가 또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데스크탑은 직접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 파일을 생성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웹 버전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는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클로드 코드가 또 어려워요. 생각보다 클로드 코드가. 그래서 그 클로드 코드를 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 바로 클로드 코워크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클로드 코워크는 여기 클로드 데스크탑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클로드 데스크탑 안에 1번 하면은 원래 쓸 수 있는 챗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어, 세 번째는 코드,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 우연히 다 C네요, C. 자, 그게 바로 클로드 데스크탑에 있는 챗, 그리고 코어, 그리고 코드,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데스크탑은 채팅도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클로드 챗은 좀 약간 불안정하거나 뭔가 잘 작동하는 건 아니라서 그 코워크가 훨씬 더 일을 잘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폴더를 미리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를 미리 선택해두면은 그 선택한 폴더 안에 다양한 파일을 전부 다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코드는 직접 코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웹사이트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콘으로 오늘인가 어젠가 요 UI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요 가운데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을 또 할 수 있냐면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그리고 VS 코드, 데스크톱 앱이 있었고, 젯브레인스라고 하는 거, 슬랙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크롬 버전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은 클로드 하면은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 하면 엑셀에서도 쓸 수 있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쓸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드, 특히나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스레드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여기선 스레드 접속이 안 돼가지고 얘로 뭘 했냐면은 그 민방위 훈련 교육을 받고 강의 같은 거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대신 막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뭐가 있을까?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봐야 될까? 얘한테 물어볼까요? 자,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자, 여기에도 자, 아까 그 클로드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클로드에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구나. 자, 클로드에 들어가서 이 계정이 아니야. 이걸로 들어가서 클로드 인 크롬 여기다가 들어간 다음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해볼까? 얘는 확대가 더 안 되네. 유튜브 여기 실행 전 확인을 묻지 않고 실행으로 바꾼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윤자동 라이브 영상을 찾아서 윤자동 채널에 찾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채팅 쳐 입력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과연 얘가 이걸 해주는지. 클로드가 브라우저에 있는 거라서 봐봐요. 클로드에서 이 브라우저에 대한 디버깅을 시작한 지금 유튜브 들어갔죠. 자,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클로드 인 크롬이 제가 지금 검색을 지가 한 거예요. 그리고 윤자동 채널을 지금 검색했고 윤자동 여기 보면 나오죠. 스크린샷을 스스로 찍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 채널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이거 자, 그리고 채팅 메시지 입력란을 찾아서 채팅을 입력할 거예요. 과연 아래로 스크롤 채팅창을 지가 스스로 지금 찾고 있는데 잘 찾을 수도 있고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간혹 잘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다시 얘기하면 되긴 해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뭔가 아래로 여기에 있는데 왜 못 찾냐? 이상하네. 여기 있잖아 아마. 다른 채널로 넘어갔어. 제 모델이 소넷이라서 그런가? 오프스로 바꿀까? 아하. 자, 라이브 챗 인풋 텍스트 필드를 바인딩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챗을 찾고 있다. 여기 지금 있는데 못 찾고 있어. 이렇게 지가 스크린샷을 찍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잘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잠깐. 좋아요 같은 거는 좀 잘 눌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좋아요는 제 채널이라서 제가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어요. 확대를 위로 스크롤하고 열심히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죠. 뭔가 클릭을 하고 있고 어디를 클릭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똑똑하게 잘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125명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화면에 요소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조금 중간에 약간 가이드를 줘볼까요? 윤자동으로 채팅하기라는 곳이 있어. 잘 찾아봐. 다시 이렇게 윤자동으로 채팅하기라는 곳이 있어. 잘 찾아봐.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이걸 한 번만 잘 성공시키면 이제 그 성공시킨 것을 약간 스킬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잘 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가지고 그 민방위 문제를 풀고 영상을 다음 누르게끔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여기에 채팅으로 얘기하니까 얘가 진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요즘에는 그런 좀 단순 반복 업무들은 코딩을 할 필요도 없고 뭔가 그냥 자연어로 얘기하면은 이 AI가 브라우저를 즉시 뭔가 제어하는 또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못하네. 왜 갑자기 또 새로운 탭을 열지? 우와! 새 탭을 아예 이렇게 열어버렸어. 대박. 과연 여기서 입력할 수 있을까? Claude is active in this tab group. 어떻게 날지 궁금한데 클릭. 뭔가 유튜브에서 여기를 막아놨나? 죄송합니다.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해. 왠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프레임이나 뭔가의 그런 형태로 잘 숨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연습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혹시나 하면 생각나가지고 해본 건데 이거는 잘 안 되네요. 뭔가 또 다르게 찾으면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그냥 뚝딱 해보려고 한 상태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보면 시간이 좀 걸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오! 아, 뭐야? 깜짝이야.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이 나왔어. 아, 공유시켜 보세요. 아, 가르치기가 있네. 뭐야? 마이크 활성화, 워크. 혼자서 계속 이상한 것만 하고 있나 보네요. 까비. 뭐야? 됐어. 됐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했나 봐요. 채팅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오! 와, 53단계를 거쳐가지고 했어.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윤자동 채널의 클로드 코드 라이브 방송에 인사를 잘 남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입니다. 줌을 하고 입력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역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이프레임 채널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 팝업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와 53단계를 걸쳐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잘 해냈습니다. 자, 이런 클로드를 브라우저 크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이거 말고도 클로드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말고 이 중에서는 뭐니 해도 결국에 가장 잘하는 것은 클로드 코드예요. 클로드 코드. 클로드 데스크탑도 아니고 그냥 클로드 코드. CLI라고 하는데 CLI가 뭐냐면은 자, CLI가 뭐냐면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자, 커맨드 명령어로 사용하는 UI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의 반대말은 GUI가 있습니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픽이 있는 이런 거고 CLI는 도스 같은 도스가 또 뭔지 모르는 분들도 설마 계시나? CMD 치면 나오는 이런 환경을 CLI라고 합니다. 커맨드 명령어로 입력하는 이런 환경을 CLI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건데 그렇다고 그냥 터미널 같은 도스만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바로 VS 코드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합니다. 요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게요. 자, 참고로 이 라이브 영상은 다시 보기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보기 기능 가능하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여러분 다시 보기로 연습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굳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되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 하면서 천천히 공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슈가님이 클로드 AI 따라 하셔가지고 남기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봐봐요. 어렵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VS 코드라고 하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픈소스이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비슷한 툴이 바로 커서, 안티그래비티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 모든 툴들의 원조는 바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S 코드를 무료니까 이거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클로드 코드를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클로드 코드는 설치하는 방법은 자, 설치가 되어 있었나? 자, 여기에 제가 바탕화면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요걸 열어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좀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밝은색 테마로 이렇게 좀 바꾸고 확대 해가지고 요게 바로 VS 코드라는 툴입니다. VS 코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막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컨트롤 물결 누르면은 터미널이 열리는데 윈도우 기준이고 맥은 커맨드 J 누르면은 요 터미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얼마 전에 라이브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클로드 코드를 검색하면 이상한 광고가 나오네요. 클로드 코드 여기 있다. 클로드 코드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기 설치 방법이 다 나옵니다. 클로드 코드 설치 방법이 여기 있다. 윈도우는 CMD에서 설치할 거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파워쉘은 이렇게 쓰면 되고 맥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VS 코드다 그러면 터미널 열면은 파워쉘이 열리는데 그럼 파워쉘용 명령어가 여기에 있죠.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면은
클로드 코드가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다 따라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설치는 예전에 이미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설치. 네, 이렇게 현재 버전이 2.1.110 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그 별명을 좀 지어놔서 클로드라고만 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저는 요거를 그 권한을 다 열어주는 클로드, 그리고 클로드 dangerously skip permissions라고 치면은 이렇게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가 되는데, 요거를 단 하나의 단축키 C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 하고 엔터 치면은 똑같이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질문 주신 D 드라이브에 설치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C 드라이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는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줘 하면은 여기에 파일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폴더가 어디 있냐면은 제 바탕화면에 있는 그냥 여기 폴더예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바탕화면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에 이런 지금 바로가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웹 버전은 내 PC 접근이 안 되지만 PC 버전은 내 컴퓨터 접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많은데 다 없애버리고 싶어. 다 삭제해줘. 자, 이거를 클로드 웹 버전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바탕화면에 지금 바로가기가 많은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파일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보니까 바탕화면에 13개의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쫙 있대요. 바로가기를 모두 삭제할까요? 프로그램 자체는 삭제되지 않고 바로가기만 삭제됩니다. 이런 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내 컴퓨터에 접근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클로드 이 코워크 같은 이 클로드 PC 버전의 코워크에서도 사실 할 수 있기는 해요. 똑같이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많은데 다 삭제해줘 라고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러면은 얘가 바탕화면을 찾아가지고 뭔가 삭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저는 UI가 좀 있어서 뭔가 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 코워크가 사용하는 토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저는 사실 코워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일단 이런 봐봐요. 죄송하지만 저는 직접 도와드리기 어렵다. 폴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러죠? 폴더를 또 연결해야 돼. 여기에서 여기 작업 폴더, 여기서 그 폴더를 연결하는 것부터가 되게 귀찮은 일이 돼요. 여기서 폴더 뭐야? 여기서 어떻게 연결해야 돼? 사이드 파일, 다시 코어크 테스크 프로젝트에서 작업. 여기서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항상 허용 이래야 됩니다.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지 않고 훨씬 자유도가 높은 클로드 코드로 들어가서 저는 일을 해요. 자, 바로 삭제할까요? 해서 오케이, 삭제해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저는 약간 효율화, 자동화에 미쳐가지고 기획 한 글자만 씁니다. 기획. 원래는 기획 처음에는 고고고 이러다가 고고 하다가 이것도 귀찮아서 기획 하면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지 볼까요? 바로 바탕화면에 순식간에 13개 파일이 쫙 삭제가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13개 모두 삭제 완료했습니다. 깔끔해졌을 거예요. 이러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삭제가 됐고, 요건 뭐지? 260219 이건 또 이상하다. 보면 바탕화면에 2808 이거는 뭐야? 저건 카드뉴스 예전에 연습할 때 만든 그런 건가 보구나. 저거 놔둘까? 바탕화면에 260219 폴더도 있는데 이것도 삭제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클로드 코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접근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읽어내죠. 이 폴더 안에 이런 3개가 있는데 괜찮으시죠? 기욱 이러면은 또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완료했고요. 자, 이제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안에서는 여기에 나와요, 파일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새 폴더도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작업을 할 거냐?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구글을 자동으로 제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글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건데, 그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좋은 도구가 하나 얼마 전에 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한 달, 2달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잘 짧은 관계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는 드라이브, 지메일, 캘린더, 시트, 닥스, 챗 등등을 제어할 수 있는 단일 명령줄 도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스킬들이 있고 이 제품은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가 그때 이거를 기억하기로는 구글 직원이 만들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구글의 모든 기능을 거의 대부분 잘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기에 다 나와요. 필수 조건으로는 Node.js 18 이상이 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얘 따라서 하면 되고 요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이제는 클로드 코드한테 가서 요 기존에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대화를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기존의 대화 내용을 이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대화를 초기화하는 /u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또다시 다른 방금 설치하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하고 싶어. 채팅창을 두 개를 다 쓰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터미널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C 눌러서 엔터 치면은 클로드 코드가 또 나옵니다. 그럼 두 개가 됐죠. 근데 이렇게 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옆으로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클로드 코드, 여기도 클로드 코드. 그리고 저는 실제로는 이거를 한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로드 코드를 C 하고 실제로는 저는 클로드 코드를 엄청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보통 한 4개에서 많으면 8개까지도 막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를 여기서 대화하다가 여기서 대화하다가 여기서 대화하다가 여기서 대화하다가 여기서 대화하다가 여기서 대화하다가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를 아주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뇌가 녹아버려요.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약간 ADHD가 있다. 뭔가 나는 동시에 여러 개를 멀티태스킹을 하는 걸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만 쓰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 지금 왼쪽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서 대화를 해볼까요? 여기서 방금 복사했던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 요거를 붙여놓고 이걸 설치해서 좀 확대해볼게요. 설치해서 제어 내 구글 이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등을 자유롭게 제어하고 싶은데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서 이 클로드 코드가 요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요 주소를 스스로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패치가 사이트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 주소에 정보를 패칭을 해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가지고 온 것을 다시 이 클로드 코드 AI가 열심히 생각을 해요. 리시브드에서 480kB의 정보를 받아왔고 200이라는 것은 응답 코드가 200 오케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 GWS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했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해요. Node.js도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npm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원래 이 설치 가이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링크 하나만 띡 주고 클로드 코드야 네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하면은 자 설치를 다 했대요. 인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구글 어스 셋업을 실행하래요. 자 구글 어스 셋업은 이 대화형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옆에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요거는 컨트롤 C 눌러서 나가줄게요. 자 이제 나갔고 여기다가 GWS 어스 셋업을 누르면 자 잠깐만 다시 GW 어스 셋업 뭐야 얘 왜 안 돼? GW 어스 셋업 뭐야 왜 안 돼? 구글 G클라우드 CLI not found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CMD를 잠깐 띄워서 해볼게요. GWS 어스 셋업 아까 알려준 명령어를 그쵸 여기서는 잘 되네.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자 G클라우드 CLI found 그다음에 인증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요거 구글 계정을 하나 로그인을 해놔서 여기에 뜨는데 안 뜨면은 요 위에 거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저는 요 다른 계정으로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GCP 프로젝트라고 해서 뭘 생성해야 되는데 저도 생성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은 또 여기서 뉴 프로젝트로 생성하면 돼요. 자, 요거 선택해주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APIs라고 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거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구글 드라이브도 사용을 할 거고 구글 시트, Gmail, 캘린더, 닥스, 슬라이드, 태스크, 피플, 컨택트, 챗, 볼트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거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스페이스로 선택해도 되고요. 그리고
A 누르면은 올 눌러서 전체 선택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모든 22개를 다 설정하는 거고요. 마지막 관문이 조금 복잡한데 요 OAuth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요거는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라서 제가 잠깐 옆에서 엔터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막 엔터 치면서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한번 하래요. 로그인을 한번 했더니 로그인 정보를 권한을 준다. You may now close. 오, 석세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CLI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설치까지 됐으면 한번 종료했다가 들어가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두 개가 다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끄겠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하나만 C 엔터 치면은 클로드 코드로 들어왔죠. 자,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정말로 GWS라고 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한번 잘 호출이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GWS CLI를 사용해서 오늘 온 이메일을 목록을 조회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GWS CLI를 사용해서 이메일 목록을 GWS Gmail 리스트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400 에러가 떴는데 요거는 얘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나봐요. GWS 메일. 잘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 수신된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총 오늘 3건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글 계정 특정 메일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구글 이 클로드 코드에서 내 이메일을 정말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라이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이메일을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 온 게 3개밖에 안 된다고?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 되는데 요거 임시보관 요거는 안 온 걸로 인식을 한 건가? 모르겠네. 그러면은 임시보관함을 제가 싹 지워보죠. 삭제. 이렇게. 자, 진짜로 다시 한번 다시 오늘 온 전체 메일 목록 다 가져와.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고 답장도 막 해야 되는데 답장을 해야 되는 것도 까먹을 때도 있고 뭔가 그 답장하는 것도 내가 쓰는 것도 너무 귀찮고 이거를 훨씬 더 AI스럽게 좀 더 일을 줄일 수 있거나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클로드 코드로 일을 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더 어렵게 간다고 하면은 에이전트를 막 잘 구축해서 규칙도 잘 만들어서 이런 규칙일 때 이렇게 답장도 자동으로 하게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하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좀 초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쉽게 사용하면서도 구글을 자유롭게 좀 제어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수신된 진짜 8개를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자,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방금 한 내용을 그대로 얘한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메일이 많이 오고 답장도 해야 되고 캘린더 일정도 자주 생성해야 되는데 까먹어서 이걸 구글 메일을 구글 시트로 옮겨서 답장이 필요한지 일정 생성이 필요한지 등 관리를 하고 너가 답장도 초안을 작성해주고 캘린더도 생성해주는 등 도와줬으면 좋겠어. 일단 구글 이런 걸 관리하는 구글 시트를 하나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구글 시트를 바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read and write 구글 시트라고 하면서 이제 구글 시트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구글 시트에 어떤 제목으로 생성할지 어떤 컬럼들이 생성될지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 그런 것도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제어하고 싶다면 말을 내가 직접 생성할 거니까 어떤 구조로 만들지 나랑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시트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헤더와 오늘 메일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해요. 자, 시트가 어떤 걸로 생성되었는지는 요 아이디가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이따가 얘가 저한테 구글 시트 링크를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궁금하면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방금 전에 날짜 이렇게 오후 8시 56분 이메일 관리 대시보드 얘가 방금 만든 거거든요. 방금 만든 거예요. 방금. 자,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는 클로드 코드가 다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필요한 일들을 얘가 직접 다 해줍니다. 발신자와 그리고 제목, 요약도 클로드 코드가 다 해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그 이메일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다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발신자도 나오고 수신일치 나오고 메일 아이디는 사실 뭐 굳이 사람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는 숨기기 해놓을게요. 답장이 다 필요하대 정말로. 근데 여기 위에 3개 제가 아까 이렇게 보안 알림이나 새 컴퓨터에서 이런 거는 답장을 해야 되는 이메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답장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클로드 코드가 다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답장 상태도 여기 만들어놨고 일정도 생성이 필요한지 보면은 얘가 5월 15일 날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초대했대요. 그러면은 이때 일정을 만들어야겠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만드느냐? 왜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닌 게 메일이 왔는데 제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석 여부를 결정해서 내가 참석할 거면 캘린더에 5월 달에 만들어야 될 거고 이건 아까 만들어진 거라 지우고 5월 달에 캘린더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5월에 캘린더도 자동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서 클로드 코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미 여기서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답장 필요 5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답장 필요부터 좀 해볼까요? 답장 필요 5건을 나한테 정리해서 보고해봐. 필요 여부 및 답장 내용을 내가 가이드해 줄게. 약간 직원을 부리듯이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직원처럼 답장 필요한 5건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서 저한테 정리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답장이 필요한지 그거는 사람이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줄 거고요. 그 나중에 이런 것조차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5개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세미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좋아요. 1번은 이런 초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참석을 할 거야. 그리고 캘린더 등록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1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참석할 거야. 캘린더 생성하고 그리고 참석한다고 이메일을 보내줘. 이메일을 보내지 말고 이메일 답장을 초안으로만 작성해줘. 거기 거래처는 대표님이라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작성해. 이렇게 얘기할게요. 1번은 제가 참석할 거라고 했으니까 캘린더를 생성할 겁니다. 캘린더 가볼게요. 5월달 지금 없었거든요. 5월 며칠이었지 아까? 메일이? 클로드 코드가 이제 이게 더 편해요. 5월 15일 날 그러면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네. 자, 여기에 캘린더가 저절로 생겨날 겁니다. 제가 만들지 않아도 생겼어. 보셨나요? 오후 2시 친환경 세정 기술 세미나. 여기에 주소도 장소도 써 있고 내용도 써 있고 초대 땡땡땡 대표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답장 초안도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이메일에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가 초안을 작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서 방금 생겼죠. 그러면 눌러보면 이렇게 왔는데 밑에 대표님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쓰라고 했단 말이죠. 거래처니까. 그래서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장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휴먼 인더 루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이 최종 검수하고 약간 휴먼 터치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을 좀 더 쓰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딱 쓰고 보내기 누르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관리 대시보드에 가면은 초대가 아까 온 게 있었는데 이 초대도 초안 작성 완료 그리고 일정 생성 상태도 완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답장 필요 동그라미 이렇게 됐었는데 사람이 뭔가 보내고 나서 클로드 코드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보내는 것조차도 요거를 이렇게만 내가 수정만 하고 클로드 코드한테 답장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번 가이드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해서 제휴 제한 이렇게 왔어요. 제휴가 왔는데 2번은 좀 뭔가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2번은 거절한다고 답장해. 거절 메일을 정중히 답장해. 답장 초안 작성해. 자, 그리고 또 3번도 볼까요? 3번 요 주문건 배송 지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배송 상태를 이거는 제가 어딘가에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말 전에 입고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전화로 실제로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3번은 전화로 확인하니 토요일에 도착한다고
하네. 죄송하다고 답장 초안 써. 3번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엔터 쳐놓으면 얘가 일을 할 거예요. 그동안 4번 5번도 보죠. 4번과 5번. 4번은 얘가 미팅을 하자는데 21일 22일 중에 언제가 괜찮네요. 저는 21일이 좋아요. 그래서 4번 21일이 좋아. 일정 생성하고 좋다고 답장 초안 작성해. 자 4번도 이제 됐고 5번도 좀 볼까요? 대량 구매 견적 요청이 왔습니다. 자, 저 5번은 대량 구매 견적 요청이 왔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왔대요. 근데 견적서 템플릿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지금 없으니까 5는 그냥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견적서를 닥스로 생성한 뒤 이메일 초안에 링크를 넣어서 답장 초안 생성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1, 2, 3, 4, 5번을 알아서 이 AI가 처리를 해 줄 거고요. 이 모든 업무가 끝나면 지금까지 작성한 1에서 5번까지의 업무를 MD 파일로 규칙을 잘 저장해 놓고 다음에 일할 때 참고하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은 얘의 규칙들이 여기에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할 때 요거를 계속 참고하면서 이 규칙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고 비즈니스 말투 같은 것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말투도 원래 내가 쓰던 이메일 말투를 잘 참고해서 정말 내가 쓴 것과 구분조차 안 될 정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정들을 볼까요? 아까 4월달 여기 21일날 제가 21일이랑 22일 중에 21일이 좋다 라고 했었거든요. 21일 이렇게 4번도 완료했다. 그래서 21일날 캘린더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메일도 가보면은 임시 보관함에 지금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안 온 거는 제가 거절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했는데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안하다. 요거 그냥 띡 보내기 누르면 되고 아니면 그것조차 클로드 코드한테 요청해도 되고 배송 지연은 제가 주말에 온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도착 예정입니다. 사과도 이런 거를 AI 에이전트가 아직은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실제로 사람이 여기저기 전화도 하거나 방문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을 하고 실제로 이런 반복적이거나 메일 내용에 예쁘게 써야 되는 이런 것들 핵심은 사람이 전달하고 나머지 그걸 잘 포장해서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쓰는 것 정도는 AI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아까 미팅도 21일, 22일 언제 가능하냐? 나는 21일 가능하다 했더니 캘린더도 만들어주고 이메일 써주는 것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량 구매 견적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구글 닥스로 만들려고 했더니 견적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들어가 볼까요? 원래 견적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견적서가 예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를 그러면 예쁘게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견적서를 참고해서 표 같은 것도 더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제가 이야기한 단가를 1,000원으로 해라고 했던 그런 걸 바탕으로 원래 쓰던 견적서 양식을 그대로 참고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업무에 잘 맞는 원래 쓰던 그 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견적서를 직접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생성까지 다 해서 이메일을 또 써주는 이런 게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좋아. 오늘 이메일 업무 처리한 내용을 전부 분석해서 내 하루를 정리해줘. 그리고 KPT 방법론을 사용하여 회고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는 제 컴퓨터에 저와 저희 회사의 모든 내용이 다 저장이 돼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화한 모든 음성이 전사록으로 변환이 돼서 파일로 다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도 다 저장이 되고 있고요. 제 통장에 입금된 내용도 파일로 다 저장이 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캘린더 일정도 다 저장되고 이메일도 저장이 되고 답장한 내용도 저장이 되고 또 만든 파일들도 저장이 되고 모든 게 그냥 다 저장됩니다. 저의 인생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저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클로드 코드한테 오늘 하루를 정리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저한테 너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살았어. 그리고 이런 건 너 잘 못했어. 그러면서 저한테 훈계를 해줘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도 얘가 해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채팅창으로만 남으면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좋아, 이걸 데일리라는 폴더를 생성해서 오늘 날짜 MD 파일로 저장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저의 하루를 클로드 코드가 평가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저의 스승님이 되어서 매일매일 더 하루를 더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조언해주는 조력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구나. 이건 좀 내가 잘 못했네. 심지어 그게 그냥 대충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제가 녹음해 놓은 저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답장을 해주기 때문에 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지.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이런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 내일은 이런 건 좋았으니까 내일도 또 해보자. 이런 조언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이 클로드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일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 일일 업무 보고서를 이제 얘가 저장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일일 업무 보고서는 단순히 이메일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메일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그냥 회의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관련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에 다 보관하고 있으면 그 보관한 어떤 정보든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메일도 가지고 있고 어떤 처리를 했고 성과 요약은 뭘 어떻게 했고 생성된 자산은 링크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미발송 초안 KPT 회고라고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고 방법인데 좀 심플합니다. KPT가 keep, problem, try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keep은 내가 잘한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걸 적으면 그 잘한 건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프로블럼 내가 아쉬운 게 항상 있겠죠. 그래서 뭐 못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프로블럼은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keep과 프로블럼 두 가지를 바탕으로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try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안은 적기만 했고 발송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다 초안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이것도 까먹을 수 있다. 그리고 견적서가 정교함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단가표를 기반으로 보정해야 되겠구나. 제휴 제한에 거절의 아쉬움이 있대. 이거를 홍보 가치가 있는데 왜 역제한 없이 바로 거절을 했느냐. 그래서 향후 유사 제한이 오면은 그냥 바로 거절하지 말고 역제한을 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뭔가 제휴를 맺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미일금에 대한 메일을 미처리했다. 그래서 try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제휴 제한 거절에 아쉬움이 있었대요.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제휴 제한 메일이 매우 자주 오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수락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영상 PPL을 가정하고 얼마 이상은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억 이상 줄 때만 긍정 답변을 하고 1억 미만이면 1억 최소 단가가 1억이다 라는 식으로 답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기 위한 이메일 제휴 제한 답장 가이드를 MD 파일로 생성해서 앞으로 제휴 메일이 오면 답장할 때 참고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 회사의 어떤 규칙과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문서인 상태에서 정리가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을 해서 우리 회사만의 이 룰을 계속 여기에다가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클로드 코드가 이메일도 처리할 수 있고 내가 고민이 있을 때도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가 있을 때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클로드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고요. 뭔가 리서치 같은 것들을 할 때도 클로드 코드가 전부 다 리서치를 해주고 최신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클로드 코드가 해주고 등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서 구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꽤 많으실 거다 보니까 오늘은 이 구글 활용을 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좋은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구글 지메일도 보내기, 답장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구글 시트도 처리를 다 할 수 있고 닥스도 할 수 있고 챗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캘린더 생성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앱스 스크립트 파일을 뭐 로컬 파일로 바꾸는 이런 건 잘 안 쓸 것 같고 구글 메시지를 태스크 항목으로 구글 태스크도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뭐가 엄청 많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써보셔도 좋고요. 여기 외에도 뭐 이제 클로드 코드의 가장 좋은 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 그리고 뭐 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는 아직 클로드 코드에 좀 익숙해지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해보는 경험들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 파워풀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스킬도 있고 뭐 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그렇게 개발자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 거 말고 직접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만 좀 더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이맵 판매 데이터라고 해서 이거 다 임의로 만든 진짜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 그런 가짜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실제로 주문 번호와 뭐 주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요. 데이터가 엄청 많네. 4,000개가 있습니다. 4,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4,000개의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자 클로드 코드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클로드 코드로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까 뭐 시켰나? 뭐 시켰는지도 이거 제휴 답장 가이드. 자 그러면 요거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여기다가 새롭게 클로드 코드를 하나 열어가지고 지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요 아까 판매 데이터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 쇼핑몰에 판매 데이터인데 이걸 전부 분석해. 그리고 나도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가 알아서 판매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시각화해서 분석해주고 인사이트도 도출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10배 오를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멋진 HTML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해줘. 시각화 차트 굉장히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인사이트도 다양한 관점으로 찾아 뽑아내야 해. 출발!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지시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것이 간혹 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시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 지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해라고 하면은 제가 감히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법과 관점들을 찾아내서 알려줘서 아니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거는 제가 지시를 명확하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좀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할 때 뭔가 아이디어를 좀 발산시키고 싶을 때는 너가 알아서 다양한 관점으로 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의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올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종종 사용하긴 합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또 여기 밑에 거 제휴된 제안 답장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제안 답장 가이드 라면서 이렇게 뭔가 PPL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1억 이상이 왔어. 그러면은 긍정 답변 상세 협의 요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한 금액이 1억 미만이야.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1억 미만이면 정중한 거절, 최소 단가를 안 내. 금액을 미명시했어. 그러면 선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된다. 답장 템플릿도 있네. 이렇게 그리고 최소 단가는 거절해주고 조건 확인 금액을 미명시하는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은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정중한 톤을 유지해야 되면서 거절 시에도 완전히 끊지 않는 표현 향후 예산이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하면서 제안 내용이 PPL이 아닌 다른 형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내 직원이 외부 제안을 전달하는 경우는 답장은 외부 제안자에게 직접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도 있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조금씩 더 다듬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메일에 대한 답장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어떤 가이드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얘는 열심히 데이터 구조를 열심히 파악을 했고 전체 데이터를 완전히 파악했다라면서 종합분석 HTML 보고서를 생성한다. 멋진 HTML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면서 토큰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 HTML로 만드는 이유는 예쁘기 때문이에요. 꼭 HTML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생성했대요. 그리고 데이터를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도 하겠대요. 정확하대. 보고서를 열어보겠대요. 그러면서 쫙 저한테 보고를 해줬고 파일이 열렸습니다. 볼까요?
V클린 판매 데이터 종합 분석 리포트, 윤자동 주식회사 쇼핑몰 매출 현황 및 매출 10배 성장 전략 이러면서 총 매출은 얼마였고 평균 객단가는 얼마고 좀 확대해서 볼까요? 고객은 총 몇 명이고 재구매 고객이 0명이래요. 심각하대. 구매 고객이 다 달랐나? 구매 고객을 뭘로 알지? 주문자 정보를 뭘로 확인했을까? 모르겠네. 근데 전부 다 달랐나 봐요. 샘플 데이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평균 매출은 한 4천만 원이고 취소 반품 교환율 업계 평균보다 높다. 쿠폰 할인액. 그리고 뭔가 서머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텍스트로 잘 이렇게 요약을 해줬고요. 월별 매출 추이 트렌드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주간별 매출 추이 쫙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라벨도 잘 레이블이 표시되죠. 상품별 분석해서 매출 순위는 상품별로 홈케어 5종 세트가 가장 잘 팔렸구만. 유리세정제가 제일 안 팔렸네. 볼 수 있죠. 상품별 평균 객단가도 5종 세트가 제일 많이 팔렸고 객단가도 10만 원 정도로 가장 높아요. 취소율은 5종 세트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취소율이 가장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옵션 세트 분석은 이런 세트들이 2개 세트가 제일 많고 옵션별로도 평균 객단가가 프리미엄 세트가 비싸고 한 팩이 제일 저렴하고 유입 경로는 네이버 검색이 제일 비중이 매출이 컸네요. 그리고 주문 비중도 이렇게 나오고 유입 경로별로 인스타가 평균 객단가가 가장 높네요. 그러면 인스타 쪽이 뭔가 구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고객 분석은 회원 등급별로 분석해주고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들로 다 분석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냥 가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도가 100%예요. 100%.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뭔가 수정을 하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파이썬을 좀 사용하면서 실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오픈파이, 엑셀, 판다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 집계를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사실 거의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도 아니고 0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카드가 가장 많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제가 한 이야기라고는 그냥 너가 알아서라고 했어요. 너가 알아서. 이렇게 너가 알아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지역별로도 와 경기도가 이렇게 쫙 나오고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그리고 시간대별, 요일별 그리고 쿠폰 할인별, 쿠폰 사용이 좀 더 많고 배송 물류별 어느 택배가 더 많은지 배송비 유무료 핵심 인사이트 치명적인 과제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자 매출 10배 10x 스트래티지 10배 전략은 평균 월 3,900에서 3.9억으로 성장하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이래요. 구독 모델을 도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예상 매출 효과, 세트 상품 강화, 마케팅 채널 확장, CRM 리텐션 시스템 구축, B2B 대량 판매 채널 개척 그렇게 해서 현재 3개월 해서 24개월 후까지 가면은 월 매출을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성장해서 10x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출 10배 성장 로드맵도 만들어주고 전략별 예상 매출 기여도, 상품별 상세 매출 현황 이런 식으로 4,000건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엄청난 분량의 이런 보고서를 클로드 코드가 뚝딱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이거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려면은 3박 4일 걸려요. 3박 4일. 3박 4일 동안 해도 정말 핵심 인사이트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게다가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클로드 코드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에게도 전부 다 클로드 코드를 무조건 써라. 제가 좀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클로드 코드를 안 쓰면 해고하겠다. 진짜요. 제가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10번. 그래서 지금은 저희 전 직원이 클로드 코드를 잘 써요. 아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말을 선언한 지가 이제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로드 코드를 한 번도 안 써본 직원들이 꽤 있어요. 딱 개발자분들만 약간 써보고 저만 좀 열심히 쓰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안 쓰면 해고해버린다라고 제가 처음에는 반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지고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클로드 코드 없으면 이제 자기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클로드 코드를 개발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